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가을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 그렇게 이제 1년이 지나고 10월 마지막 주에 접어드니까, 이게 가을이구나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틈틈이 봐주는 제 꼬맹이 조카, 우리 말티푸 깜깜이 씨, 까미랑 같이, 굉장히 긴 산책을 했습니다. 그 산책 코스는 예전에 행운이가 있었을 때 이렇게 주말마다 혹은 봄날에 우리 한번 오랫동안 산책하자 하면서 쭉 한번 크게 도는 지하철역으로 미음자를 한 정거장씩 이렇게 통과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걷던 길이었는데, 행운이가 간 다음에 사실 못 갔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날씨도 좋고 좀 용기를 내서 까미랑 같이 우리 행운이 누나 산책하던 데 갈까? 그리고 동네를 한번 크게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걸 해봤죠. 물론 생각은 늘 합니다. 내년이면 제가 만 10년이 되거든요. 2015년부터 돈다방 미쓰리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팟빵을 통해서 방송이 시작이 됐고 트렌드가 유튜브가 되니까 유튜브로 얼떨결에 쫓아는 왔는데 여전히 저는 음성만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식 시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부분을 좀 진솔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투박하게, 좀 촌스럽게, 허접하지만 꾸준히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방송을 이렇게 음성으로 올리는 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물론 그래도 감사하게 청취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뭐 멤버십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시간이요 좀 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니까 옛날에 팟캐스트에서는 몰랐었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팟캐스트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20분이란 시간은 되게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방송, 혹은 갑자기 주식시장에 어떤 이슈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 이슈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얼만큼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기존처럼 한 20분 정도 방송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좀 짧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다 같은 거를 좀 줄이고 핵심 부분만 좀 해서 짧게 좀 끊어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야 나는 미쓰리 수다를 듣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일 끊는 게 아니라 또 길게 이야기를 이어갈 때는 또 긴 날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지금 기존의 돈다방 미쓰리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팟캐스트 처음 할 때부터 20분이 이 몸에 배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정리해야 돼라는 느낌이 오고, 그 느낌을 보면서 타이머를 보면 한 21분, 22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그 20분이란 타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약간 조금 고쳐볼 거고요. 대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시간을 좀 길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사실 오늘 같은 날이 그렇죠.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께 연말까지 시황에 대한 큰 그림을 다 그려드렸어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그렇고 3분기 관전 포인트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늘 방송을 올리지 말고 내일 방송, 그러니까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할 때 그냥 금요일 뉴욕 증시 살짝 할까 하다가 일요일 방송은 또 지난주 흐름이라든가 뭐 이렇게 국내 증시, 뉴욕 증시 뭐 어떤 경제 지표를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냥 오늘 앞으로 방송 시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라는 안내 말씀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살짝 몸풀기로 오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타이트하게 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방송은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미 지금 거의 5분 넘게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자, 10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상당히 머리 아파요. 제가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50bp 인하한 다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저 11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달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대로 경제 지표가 상당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는 0.61% 하락, S&P 500은 0.03% 하락, 나스닥은 0.56% 상승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나스닥이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반면에 다우지수와 S&P 500은 그동안 최고치를 갈아치우다가 요즘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썸네일에 연준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겠구나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죠. 자, 여러분, 경제 지표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속도감,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같이 따라 좋아지는 그런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그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확인한 경제 지표가 9월 달 건지 8월 달 건지 7월 달 건지 10월 달 건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 여러분 10월 달 들어와서 생각해 보시면 10월 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없었습니다. 고용 지표 잘 나왔고요. 대신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돼서 국제유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는 다우지수와 S&P 500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70.5를 기록했고요. 4월 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심리자가 들어가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굉장히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아쉽게도 이 소비자 심리지수의 기준은 100입니다. 제가 10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수치가 70.5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이걸 보면 경기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4월달 이후에 6개월 만에 가장 높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경기 안 좋아요. 그리고 9월달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는데 다행한 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요거 경제 안 좋은 것 같아.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죠. 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9월 달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2달 연속 감소세예요. 그러면 이 두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어떤 경제 지표는 또 잘 나오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가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최근 10월 초에는 고용 지표가 또 까꿍하고 잘 나왔죠. 고용 지표를 비롯한 어떤 경제 지표는 10월 달 되게 잘 나오고 또 어떤 경제 지표는 여전히 벅벅 긁고 있고, 예를 들면 주택 지표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판매는 늘어났는데 기존 주택 판매는 감소하는, 자, 그렇게 10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 상황을 보면 11월 25bp 추가 금리 인하 확률 95.4%.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에 하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 고작 4.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인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정리하자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금리를 인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작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베이지북조차도 12개 지역 중에 2곳만 완만한 상승세고 나머지 10곳은 변함이 없다. 저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경제 지표에서는 무조건 둔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변함 없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착륙도 아니고 골디락스도 아니고 노랜딩, 무착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약간 현실과 주식시장과 이런 것들이 약간 괴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1월 대선 이후에 살짝 뭔가 현실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채금리 지금 3.8%까지 3.8bp 올라서 4.24까지 올라갔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달러도 강세고, 자, 국제 유가도 아직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출렁출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 올라가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또 추가로 인하하는 거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유가 올라가고 해서. 자,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연준도 원하지만 이 상태가 되면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멘트를 이렇게 치겠죠. 11월 달은 동결했지만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인플레이션을 좀 보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면, 아, 역시 대선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경제를 포장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10월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정리해 봤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너무 시간 짧게 가지 마라고 하신다면 뭐 매매하는 법 같은 거라도 하나 이렇게 뭐 툭 넣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시도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꾸준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게다가 또 더 앞으로 막 종목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모니터 앞에서 눈을 못 떼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 그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시황을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매매할 때도 그 매매할 때 2배를 수익 낸다, 3배를 낸다 이런 게 아니라 딱 정말 원하는 수익금, 목표 수익률만큼 수익률 났을 때 수익금도 뺄 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런 약간 그 목계가 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여튼 중간중간에 제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이런저런 시도를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하지만. 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10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11월의 첫 번째 날이 껴있는 10월의 마지막 주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주 동안 주식시장 정리해서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